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채널 속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또고세를 구독하시는 분께서는 세계사를 좋아하셔서 혹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봄, 새학기가 시작했죠? 바로 새봄, 새학기 특집으로 중국사를 각 시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세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중고등학생 시청자에게는 유익한 영상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중국 역사입니다. 중국과 한자는 불가분 관계인 만큼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중국어는 안 나옵니다. 한자가 많아요. 중국 최고의 역사서라고 알려진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중국 왕조의 시작을 하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래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라가 상나라와 달리 고고학 유적이나 유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거리입니다. 역사적 기록,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야 학계에서는 진정한 역사로 평가합니다. 이게 아니면 단지 전설일 뿐이죠. 지금은 역사로 인정되는 상나라도 20세기 초에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1928년 중국 허난성 안양의 은허 유적에서 갑골 문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전설은 진실로 역전되었습니다. 갑골 문자는 상나라 시대에 기륭을 점치면서 쓰던 문자입니다. 바로 현재 한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갑골 문자를 해석하면서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한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역사학계에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나라는 실종했는데 그럼 하나라는? 역사학계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실존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하나라의 유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찾은 것이 이리두 유적입니다. 이리두 유적에서는 각종 청동기 유물이 쏟아졌는데 이 유물을 방사성 탄소 측정한 결과 기원전 19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쾌재를 불렀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하나라 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문자 기록이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왜 하나라를 공부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또고세이지만 저희도 공부하면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나라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하나라에는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근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를 중심으로 하나라의 건국과 멸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라 건국 전에는 삼황오제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전설인 시기입니다. 우선 사망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냥 기술을 알려준 보키씨는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뱀입니다. 농사법을 가르쳐준 신농씨는 몸은 사람이지만 얼굴이 소입니다. 마지막 한 명인 수인씨는 불을 쓰는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줬는데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 눈이 3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신격화한 것이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나오는 오제는 그나마 인간적입니다. 오제의 첫 번째 주인공은 황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제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황제는 사망의 황과 오제의 제자를 각각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하나라 건국 2000년 후에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왕 영정입니다. 최초의 황제라는 의미에서 처음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라고 하는 사나이, 그가 바로 영정이죠. 황제는 중국 민족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왕건 같은 존재죠. 황제는 구려족의 지도자인 치유를 물리치고 황허 중부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역법, 화폐 같은 중국 문물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황제 다음으로도 전욱과 제국이 있습니다. 다만 또렷한 기록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등장하는 두 명이 요와 순입니다. 요순시대. 정말 익숙하시죠? 동아시아 문명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유학, 그리고 그 유학을 창시한 공자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요는 효자로 소문난 가난한 농부 순을 찾아내서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유학에서는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덕망 있는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이상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양이라고 합니다. 순이 왕위를 이어받고도 백성은 평안했지만 순의 고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큰 강인 황허가 범람하여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해서였죠.
수는 요가 자신을 찾았듯이 홍수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사람이 우입니다. 우는 13년 동안 치수 사업을 벌이며 결국 황허의 범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도 자기 아들이 아닌 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우가 있던 시기도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리고 요와 순이 했던 것처럼 후독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선양하려고 했습니다. 우도 역시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찾기는 했지만 우가 죽자 백성들은 우의 아들 게를 지지했고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세습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입니다. 왕위 계승 체계가 선양에서 세습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은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족을 정점으로 개인 간의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권력 체계가 정착하게 되죠. 최초의 왕조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라의 영토가 지금의 중국 영토처럼 광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는 현재 산시성, 산둥성, 허난성 정도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학계는 추정합니다. 하나라는 왕이 17명이었는데 우의 손자인 태강 때부터 시작한 권력 다툼이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서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은 역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양에서 폭군의 대명사를 걸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걸이 방금 언급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 그리고 주는 하나라에 이어서 등장한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를 말합니다. 이 두 왕은 미녀에 빠져서 국사를 등한시하고 향락과 사치를 일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걸은 주변 부족인 유시시를 정벌하고 마리라는 미인을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가 부리는 사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루면서 걸과 함께 놀았습니다. 떠오르는 한자성어가 있죠. 주지웅님입니다. 그야말로 망조가 들었죠. 이 같은 망조 징조는 하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상나라와 주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후속편에서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To be continued. 앞서서 언급했듯이 문자 기록이 없어서 아직은 전설로 남은 하나라는 걸과 마리, 막장 커플이 폭정을 일삼으면서 민심이 돌아섰고 덕을 내세운 탕왕이 상나라를 건국합니다. 상나라 편에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곳에는 여러분과 함께 청나라까지 쭉 달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